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미국의 46대 대통령 취임식 바로 지금 뭐 몇 시간 전이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 4시 30분에 나가는 데일리 디펜스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큐리티 뉴스를 두 개를 지금 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큐리티 뉴스는 미군의 움직임들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할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연임을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미군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군의 움직임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짧게나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으로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또 여러분들의 기대처럼 재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계속 미국의 사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러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뭐 한미 관계 제가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신인균 국방TV는 다시 국방 안보 분야에 전념하는 채널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지금 이 미국 대선 문제로 유입된 많은 새로 들어온 많은 구독자분들 계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 안보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계속 우리 국방TV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워싱턴 DC 무장병력 배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17일 밀러 장관 대행이 표현한 것처럼 이번 병력 전개의 목적이 단순한 경호 임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3만 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는 워싱턴 DC에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도 무장병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행사가 끝났는데 왜 이런 대병력이 계속해서 워싱턴 DC를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1월 20일 이후에도 6,200명의 병력을 워싱턴 DC에 계속해서 잔류시킬 것이라고 현지 시각 1월 19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1월 20일 이후에도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병력 가운데 6,200명은 계속해서 워싱턴 DC에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미군 병력의 워싱턴 DC 주둔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트럼피즘에 물든 극단주의자들이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공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에 대한 경계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저들은 트럼프의 군대이며 당분간 워싱턴 DC를 장악하고 사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 주둔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맞는 건지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 몇 시간 후에 대통령 취임식의 성사 여부에 달렸는데요. 앞으로 미국 정세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만 명이 이 어떤 돌발 사태, 우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워싱턴 DC에 병력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취임식이 끝난다 하더라도 6,200명은 남겨놓는다라고 국방부 펜타곤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뭐 민병대라든지 이런 무장 세력들이 뭐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요 사태를 워싱턴 DC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6,200명 남겨놓는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다. 지금 오늘 밤에 또 내일 아침에 중대한 지금 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남아서 계엄군으로서 여러 가지 사법 행위를 할 그 병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만약에 워싱턴 DC 시장이 발표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뭐 민주당 지지층들의 말이 훨씬 더 맞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은 충성을 하고 있는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을 소요 사태를 미연에 억제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병력이다라는 게 상식선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소식 한번 보면서 이게 지금 이 민주당 측과
또 민주당이 바라보는 이 군대의 역할, 또 능력, 또 그들의 목적이 의심스럽다. 그래서 민주당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시 한번 이 군대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1월 20일 제59회 대통령 취임식 직전, 그러니까 46대 대통령 취임식 직전에 민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000명의 병력을 따로 뽑아 친위대를 만들고 의사당을 지키는 이들에게 중화기 사용을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극좌 성향의 전체주의자들에게 법과 규정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행사장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현지 시각 1월 19일 미국의 수도에 온 군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사명에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라면서 이 가운데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할 수도 있다. 그들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충성을 맹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으니 당장 이 임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행사장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이 병력들에게 나는 차량용 기관총 등 중화기의 반입과 사용 준비를 승인한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행사장을 지키기 위해 주요 코너에 배치된 험비 그리고 차륜형 장갑 차량에 기관총을 탑재해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라는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은 민사작전이며 이러한 민사작전에서는 이런 중화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안보당국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중화기 반입은 물론 법령상 워싱턴 DC에서는 사법권이 없는 뉴욕 경찰 병력까지 끌어들여 의사당을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의 이러한 혼란만큼이나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는 외국 영사관의 통신이 전면 차단되거나 주류 언론의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 일부 이용자들에게 비상방송 시스템 시험 메시지가 전송되는 등 대혼란이 진행되고 있어서 미국인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만 명의 병력들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데일리 디펜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백인 남성의 20%만이 바이든을 지지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온 병력들의 90%가 남성이고 그 중에 상당수가 백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온 3만 명의 군인 중에서 바이든 지지자는 끼케야 25%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을 못 믿는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 경찰, NYPD 200명, 지금 여기는 자치경찰인데 뉴욕 경찰은 워싱턴 DC에서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의사당 안에 있는 티어 1 경호부대로 200명을 부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2,000명의 주방위군을 따로 선정해가지고 그들에게 특별 부보안관 직위를 임시적으로 준 다음에 그들에게 사법권, 제한적인 사법권까지 줬어요. 선서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도 모자라서 워싱턴 DC 시장이 이렇게 그냥 총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장갑 험비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그 위에다가 그 험비 위에 그 기관총 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관총을 얹어라. 그렇게 해서 경비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뭐 이 3만 명의 병력이 전부 그냥 M4 소총, 그래 베레타 권총 이것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서로 간에 교전이 붙는다면 M4 소총만 가지고 있는 2만 8천 명의 병력과 K6, 그러니까 12.7mm 중기관총을 가지고 험비 차량을 딱 가지고 있는 코너마다 12.7mm 중기관총을 가지고 있는 이 2,000명의 병력이 싸우면 누가 이겼냐? 중기관총 가지고 있는 2,000명이 압도적으로 그냥 압살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기관총, 기관총 험비에다가 얹어라. 라고 워싱턴 DC 시장이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야, 너 정말 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워싱턴 DC의 지금 이 상황 통제권은 DC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토안보부가 가지고 있어요. 국토안보부의 FEMA죠.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금 이 상황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이 연방재난관리청이 의 지침하에 군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이런 지휘 통제 체계인데 워싱턴 DC 시장 자기가 뭔데 자기가 2,000명 야 니들 기관총 험비에 기관총 얹어 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정말로 장갑 헌비에다가 12.7mm 중기관총을 얹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국토안보부와 워싱턴 DC 간에 이런 식으로 이견이 존재하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이 바이든 측에서는 이 3만 명의 군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중기관총 갖다 얹어라. 3만 명을 아무도 못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서 각국 해외 공간들의 통신 시스템이 두절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SNS에 자꾸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 뉴욕 총영사관의 통신 두절은 팩트입니다. 이제 복원이 됐고, 그리고 SNS 또 역시 휴대폰, 또 TV 이런데 EAS 시스템, 이머전시 알러 시스템, 그래서 긴급 재난 방송, 뭐 이 테스트 방송 이런 화면이 뜬다. 기존의 방송이 통제되고 이런 이제 증언 사진들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연방재난관리청에서 지금 대통령 메시지 발표한다라는 그거 지금 미 전역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시험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온다. 근데 그게 뭐 사실은 뭐 포토샵을 통한 조작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상 상황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각 21일 아침에 미국은 예정대로라면 제59회 즉 46대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되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을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이 준비되는 시점에 우리 시각 20일 오전 미군 2인자 즉 합참 차장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 그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는 미군 내 주요 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존 E. 하이튼 공군 대장, 미 합동참모부 차장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의미심장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던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군 현역 대장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한 것인지 진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하이튼 대장은 약 9,400명의 구독자가 들어와 있는 공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Don't give up hope. It may seem difficult to you, but we have everything under control.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이튼 대장은 이어 추가적인 정보를 위해 채널을 고정하라. 모든 스테이션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캐슬락,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하이튼 대장의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은 그의 이력 때문입니다. 미 우주군의 역사 그 자체인 하이튼 대장은 공군 장군 출신이지만 우주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우주군 창설을 준비해온 인물이고 전략군 사령관을 거쳐 합참 차장직을 수행하며 우주군을 사실상 장악하고 최근 우주군에서의 방송 통제 메시지를 공개한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튼 대장이 말한 캐슬락은 미국의 유명 드라마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행해지는 저주받은 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미군 2인자의 이 같은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하다가 합참차장으로 영전했죠. 전략사령관 할 때 1월 1일 날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빅드랍을 합니다. 큰 이제 공을 이렇게 굴려내리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더 큰 빅드랍 한다 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이 GBU-57 MOB 이 가장 큰 벙커버스터 6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화 콘크리트 60m, 일반 집안 20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를 내리꽂는 동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게 진짜 빅드랍이다. 라면서 상대는 아마 이 김정은을 아주 강하게 묘사를 한 듯한, 김정은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그래서 까불지 마라 이런 동영상을 내보냈던 바로 그때의 전략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공군에서 특이한 이력입니다. 우주군이에요. 그러니까 공군에서 뭐 전투기 조종사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마이너한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주군으로서 우주군 사령관을 하고 그리고 사성장군이 되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우주군의 기반을 모든 것을 다 닦아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시대에 우주군 사령관하고 전략사령관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주군을 창설했죠. 그리고는 이제 DNI의 18번째 멤버가 되었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 우주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방송을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EAS 대통령 긴급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최고 시스템이 바로 이제 우주군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못합니다. 그런데 이 텔레그램의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한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쓴 건지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동안에 이 하이튼 장군이 그대로 그동안 써왔던 계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해서 다른 사람이 하이튼 이름으로 이렇게 썼다면 지금 뭐 미군에서 성명이 나와야 되죠. 그거 우리 합참사장 아니다. 지금 뭐 해킹 당한 거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용한 거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군에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이 하이튼이 진짜로 그런 메시지를 썼을 수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희한한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스테이션은 출발 준비가 되어 있다. 한 사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딱 결심하고 자 시작 하면은 우리 군은 뭐 할 준비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캐슬락이 지금 이제 이 우파 그 시민들이 지금 이번 작전은 캐슬락이다라고 하는 이 작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드라마 이름인데 어쨌든 이번 작전이 작전명이라는 겁니다. 그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한 사람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 자, 그 한 사람이 과연 명령을 내릴지 안 내릴지 지금 뭐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부터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확률은 지금 뭐 점점 줄어들고 있죠. 0.01%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정말로 기적처럼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속보로 미국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속보가 나오기를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대하시고 기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동안 한 석 달에 걸쳐서 저희 이 미 대선 소식을 계속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소식뿐만 아니고 미국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정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해 주시고 알림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